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저번에는 그 빅카인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본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깔 건데요. 어, 키, 키파이피, 뭐 이렇게 읽지? 이거는 형태소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일단 뭐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설명드리면 플래시 텍스트는 약간 그런 정규식 처리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인데 좀 과정을 실제로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폰트를 깔아서 이제 한글이 잘 나오도록 폰트를 일단 지정해 줬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깔았습니다. TQDM은 그 경과를 보여주는 그런 패키지고, 요 레객스랑 리라는 거는 정규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단어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 키위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형태소 분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걸로 키워드 프로세서라는 거 가져왔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단어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프리 프로세싱, 전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그 전 처리 과정은 총 세 가지로 진행할 건데, 하나는 형태소 분석, 토크나이징이라고 하는데 가장 분석하기 좋은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불용어 제거. 네, 불용어가 제거라는 것이 그 분석에 딱히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의어. 동의어를 같은 단어라고 처리해야 된다. 동의어 처리. 이렇게 총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 어딨냐면 이쪽에 토크나이즈가 그 토크나이징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eliminate starbuzz라고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런 불용어들을 제거해 주고, 동의어 처리를 해서 어떤 동의어든 같은 단어라고 처리해 달라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불러와야 되고요. 프리프로세스라는 잠시만요. 이것도 실행을 하고 제가 만들어낸 프리프로세스라는 것에 데이터가 들어간 그런 프리프로세싱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네, 일단 토크나이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열주 끝났는데요. 네, 이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키위라는 그런 토크나이저 그 형태소 분석기로 돌리면 이런 방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토큰이 하나 있는데 처음 토큰은 우크라이나라는 토큰이고 이거는 NMP다. 이거는 그 키위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분이 만드신 거에서 그 어떤 품사 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NMP라는 건 고유명사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우크라이나라는 고유명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은 같은 단어인데도 지금 품사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저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윤석열 NMP, 정부 NNG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단어들을 형태소를 붙여서 네, 일단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붙인 이유는 같은 단어인데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 명사인지라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품사를 뒤에다 붙였습니다. 다음엔 스탑워드인데요. 이제 이다, 하다, 위하다, 내다, 있다. 여기서 보다시피 있다가 VV가 있고 VX가 있는데 이걸 아까 보시면 동사가 있고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는 거를 전체에서 지워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짧은 과정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지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호님을 동의어를 바꾸는 거는 제가 사실 이것도 좀 추가한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아직 뭐 이게 제 메인 연구는 아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놨는데요. 우크라라는 거는 우크라이나로 표현해줘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마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호님도 이렇게 해서 이런 한 3초, 4초의 과정으로 동의어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 이번 토픽 모델링은 그 저번에 했던 그런 한 가지 전체 주제를 뽑는 거 말고 DMR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DMR은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추가해서 메타데이터별로 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기서 저희는 지금 TF에 네, 이 통합분류 있죠. 저희가 그때 뽑아놓은 것들, 정치, 국제, 경제 이런 거 별로 한번 모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지 그것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DMR 토픽 모델링입니다. 이걸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왜 좋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국가별로 기사가 어떻게 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문사별로 어떻게 발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좀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 뉴스 분석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저라면 진보 매체나 보수 매체 이런 쪽으로 메타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로 돌려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사전에 어떤 게 진보 매체인지 어떤 게 보수 매체인지는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조사나 그런 근거를 찾고 그걸 기반으로 홈코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그럴기보다는 일단 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토픽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DMR이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방금 지금 근거는 이제 DMR에다가 그 데이터를 모델에 넣은 구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우크라이나 1, 러시아 것 전쟁 같은 것이 저번에 설명했듯이 가장 단위 빈도가 있는 뭔가 음, 대부분의 그런 보도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제거를 해줬고요. 이게 지금 500회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습이 되면 조금 흥미로운 형태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은 안 되는데 그래프까지 한 번에 그려주는 제가 코드를 짜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거 코드 하나씩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토픽은 이렇게 나왔어요. 분기, 가격, 원업, 수출, 그러니까 뭐 수출 관련한 그런 키워드 토픽인 것 같죠? 여기는 뭐 이근대위, 방송, 우영운 약간 뭐 좀 이근대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그런 이슈 관련된 그런 토픽인 것 같고 2, 3번이 비슷한 게 나왔네요. 물가, 금리,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이 좀 한 것 같고 4번은 국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지수, 증시, 가격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업, 투자, 뭐 경제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대통령, 미국 제재장관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힘, 뭐 푸틴, 의원, 젤린스키, 이준석 약간 국내 정치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 이건 실제 전쟁 관련된 뉴스 같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요 색깔들이 보이시죠? 이런 색깔들로 이 각각의 이 카테고리가 통합 분류가 어떤 식의 투표를 많이 다뤘는지에 대해 나누는 건데
확실히 뭐 경제 같은 경우 0번 토픽 있잖아요. 분기별, 가격, 원, 수출 이런 게 많았고 또 2, 3번에 대한 보도가 확실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6번, 5번 토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수, 원, 증시.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죠. 경제는 뭐 경제 관련된 토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국제는 아무래도 요 마지막에 전쟁 관련된 토픽들이 많이 나왔다. 문화에서는 요 1번, 요 대위 이근 대위 관련한 픽이 많았고, 이것도 사회 이슈에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는 뭐 두루두루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각각 그 메타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116개, 많이 없죠. 네. 지금 요런 정치는 1687개의 그런 뉴스가 들어가 있고, 국제에는 8000개가 들어가 있다. 이걸로 한 번에 보여주는 패키지거든요. 토마토 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고, 이렇게 DMR을 통해서 보면 꽤나 지금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좀 아쉽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여기 토픽들이 지금 겹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토픽 개수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다른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도 있는데 토픽 모델에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토픽을 몇 개로 설정해야 애들이 가장 토픽별로 겹치지 않고 또 이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토픽들을 뽑아내는지 그거를 이제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뭐 코히어런스, 퍼플렉시티 뭐 이런 밸류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문과분들은 조금 정성적으로 한두 개씩 해보면서 개수 차이별로 토픽들을 보면서 실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런 강의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기사나 뭐 소셜미디어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이 토픽을 뽑아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고 저희 봤을 때 적어도 이 토픽 관련 기사들로는 꽤나 뭐 정확한 분포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10개 토픽으로 나눠서 보았는데 뭐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런 주제나 연구 문제에 대해서 다른 메타데이터로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해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그 아마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혹시나 코드를 가져가실 때에는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수정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여기서 드라이브에 4번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그 파일을 수정하시는 거를 네,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보실 때마다 다르게 막 자기 거에서 본 그 원본을 수정하시면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수정된 원본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조금 네, 조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강의고요.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로, 다른 방법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